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네요. 하루만 더 버티면 되나요? 네, 참 시간이 흘러가는 게 신기하죠. 네. 오늘 내일 목요일 그래도 즐겁네요.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사실 금요일 그 자체보다는 목요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왜? 꺾여고 내려가잖아 이제. 아, 꺾이기 시작하는. 내 계좌는 아직 손실이지만 네. 상승 추세를 타면 좋은 거죠. 굳이 빨갛게 전환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지. 네, 네. 그 즐거움. 방향이 중요하지. 방향이. 방향이 중요하지. 인생은 방향입니다 정말. 네. 살아보니까. 네. 거리보다 방향. 거리도 뭐 문제, 속도도 문제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맞습니다.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지 않는다면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땀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해봐야 된다. 맞아요. 지난번에 그 나오셨던 분이 스타트업을 면접을 할 때 완전 초기의 스타트업은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요? 왜 열심히 일해야지? 그때 너무 열심히 일하면 사실상 방향을 모르는데 어깨에 힘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더듬더듬 해가는 시기지 있느니까 풀스윙을 하는 시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내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컴퓨터 끄고 딱 이렇게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야지. 그렇죠.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방송도 좀 줄이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죠. 그냥 하고 그냥 우리는 7시 반 그때 옵시다. 네, 네. 그것도 뭐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 오늘은 네. 영구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라고 그게 왜 그걸 투자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자산 규모가 작아서 주식에만 그냥 투자하고 계시는 거지. 네. 자산 규모가 커지면 주식에만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나서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투자를 또 해야 돼 어디에.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더 잘 되시고 훌륭하게 투자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후보 대상에 영구채 이런 게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네. 그때 이게 뭐야? 라고 들여다보지 마시고 오늘 설명 잘 들어놓으시면 좋을 거다. 그리고 영구채는 최근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지 이런 거 보시면 투자에도 그 기업을 투자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업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각자 기업체 한 2곳씩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금이야 서랍에 넘치는 게 자금이시겠습니다만 가끔씩 자금 조달도 좀 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겸사겸사. 그래서 오늘 영구채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오랜만에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전하, 기운을 풀끝나게 할 영약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본황칠 통장어즙 뼈만 넣고 끓인 것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국내산 민물장어를 통째로 넣고 끓여냈다 하옵니다. 어허, 몸에는 좋겠지만 비릴까 걱정이구나. 식전 대보탕의 원료와 함께 제주 보낭치까지 넣어 잡내를 싹 잡았다 하옵니다. 바로 이 맛이로다. 어서 이 통장어즙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거라. 지친 하루를 위한 솔루션. 통장어 한 마리의 아르기닌을 한 포에 담아낸 보낭치 통장어.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예. 박수익 자, 기자님.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님. 비비군요 오늘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예. 오늘은 연구체. 네, 연구체 연구 없다. 아 그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까부터 연습하더라고 여기서. 그게 도대체 언제적 겁니까? 도대체 언제적? 설마 그건 아니겠지. 혼자 웃는 거겠지. 하시면 어떡합니까? 생방송인데 편집도 안 되고. 네. 아무리 목요일이지만 큰일 났네요. 네. 최근에 이게 코로나로 좀 어려웠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이제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거니까 하이브리드 증권 그러면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자금도 조달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면 원래 빚이어야 되는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본을 오히려 확충할 수 있는 뭐 이런 특성이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자주 발행을 하고 특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하이브리드 증권 가운데서도 주식인데 부채의 성격이 있는 게 있고 채권인데 빚인데 자본 주식의 성격이 있는 게 있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채권형 신종 자본증권 그러니까 채권인데 어떤 주식으로서의 자본성을 인정받는 주식이라기보다는 자본성을 인정받는 이러한 거를 우리가 보통 연구채 또는 연구채권이라고 하고 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뒤에 시간이 남으면 그 반대의 케이스 주식인데 주식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일단은 부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하이브리드 그게? 상환 전환 우선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상환이라는 것이 붙으면 RCF RCPS 상환이라는 것이 붙으면 상환은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뜻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원리금이랑 상환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인데 부채로 사실은 부채 같은 거다. 그거는 뒤에 한번 시간이 남으면 자본 같은 주식 같은 채권, 연구채, 그렇죠. 채권 같은 채권 주식, 같은 주식. 연구채 알겠습니다. 연구채는 채권인데 발행한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빚,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채권 투자 빌려준 돈인데 연구라고 하니까 만기가 없는 것 같은. 없어. 없어요. 계속 영원히 네 돈 빌렸을 거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갚고 싶으면 갚아. 나도 내가 언제 갚고 싶을지 나도 몰라. 그래서 연구채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 돈이지. 사실은 내 돈이네. 그래서 그렇죠. 자본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그 썸네일이 또 이런 얘기하겠네. 연구채 연구 없다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연구채를 그래서 만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채라고 하는데 실제로 만기가 있더라. 대부분 보니까 그래서 연구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농담하신 거죠? 지금 연구채지만 연구가 없다. 그 안에 연구라고 하는 건 없다. 실질적으로는 없다. 만기 없는 그런 게 아니다. 말만 만기가 없는 거지. 실제로는 갚아야 될 때는 갚아야 된다. 그럼 왜 연구라고 불러요? 그럼? 그걸 한번 볼까요 볼게요. 이제? 먼저 PPT에서 보면 자 두 가지의 둘 다 전환사채고 공모로 발행했고 실제 발행한 곳입니다. 대략적인 조건을 써놨고요. 차이점이 대략적으로 보이실 텐데 둘 다 눈에 띄는 게 뭘까요? 만기일이 이자율은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뭐 그거야. 그런데 만기일이 2052년이라는 건 저건 좀 심하네요. 심한가요? 저 위에 전환사채 뒤에 갈로 숫자가 발행일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오른쪽 거 7월에 발행했는데 만기가 2052년 7월이니까 만기가 30년짜리죠. 오른쪽은. 왼쪽 거는 2022년 12월에 발행해서 25년 12월이니까 만기 5년.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왼쪽은 우리가 일반적인 전환사채라고 하고 오른쪽은 연구채 성격이 있는 전환사채. 일단 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채 30년은 된다. 거의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연구채라도 만기가 있기는 있습니까? 저렇게 형식적으로나마 30년이면 연구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게 2020년 10월에 HMM 현대상선이 발행한 것이고 2022년 7월 지금이죠. 이제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CJB가 지금 발행을 하고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다음 주에 공모잖아요. 다음 주에
공모 전환사채 또는 영구채인 이 공모 전환사채 청약이 다음 주에요. 일반 투자자들 일단 기존 구주주 기존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청약을 하고 남으면 일반 투자자 청약하는 이런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의 영구채 전환사채입니다. 네. 근데 왜 오른쪽 거를 제가 이제 영구채권, 영구채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래서 그래 만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30년 좀 느낌이 길지만 만기가 30년 있다는 것은 일단 30년 뒤에 갚아야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장기 부채죠, 그죠? 이거를 30년을 우리가 영구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왜 영구채라고 할까요? 이렇게 30년 단순히 일반적인 5년, 3년, 5년 만기보다 긴 30년이어서 연구라고 하나? 연장할 수 있나 보죠. 맞습니다. 네. 예, 두 번째 그 PPT 화면을 한번 보시면 CJ CGV 방금 오른쪽 거예요. 오른쪽 거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형식적 만기일은 아까 봤듯이 2052년 7월 21일, 발행일이 이번 달 7월 21일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30년인데 그래서 만기 30년인 채무증권이니까 당연히 빚이에요. 채권이고 빚인데 근데 당사 즉 CJ CGV의 선택에 의하여 본사채의 만기를 동일한 조건으로 30년 연장이 아니라 30년씩 연장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맘대로 60년, 90년, 120년, 300년 뭐 3만 년이든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만기가 20년이다 30년이라는 그 표면적인 형식적인 만기 때문에 영구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조건 당사의 선택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냐 만약에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서라고 하면은 영구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발행의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의지로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면 이 조건 일단 붙어야 됩니다. 야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은 좋은 점이 뭐예요? 불안한데? 계속 연장할까봐. 돈을 회사가 안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원히.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얘가 100년 동안 안 갚는데 일단은 이자를 받아야 되겠고요. 이자는 주겠죠. 이자 안 주고 이렇게 돈 빌리는 거 이건 뭐 아까 저렇게 안 갚는 리스크가 있는 것 치고는 엄청나게 이자도 안 주던데요? 아까 전에 0.5% 그렇죠. 얼마 안 되던데? 아까 거는 그렇죠. CJ CGV가 영구채를 매우 자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4-5년 사이에 지금 이번이 4번째인가 5번째가 그 정도 되고 이번에 특히 조금 이제 이자가 낮고 보통 영구채 일반 기업들이 은행 말고 일반 기업들이 발행하는 영구채의 최초의 이자는 한 낮으면 3%대, 높으면 한 7, 8%대,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데는 7%대 뭐 이렇게 또 가는데 근데 어쨌든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는 아까 영구채인데 전환사채라고 했잖아요. 전환사채면 일정 시점 돼서 미리 주식으로. 약속한 가격으로 주식을 새로운 신주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도 받으면서 일반 전환사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자도 받으면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하고 똑같은데 전환사채는 만기가 있어서 그 만기가 돌아오면 내 돈 내놓으쇼 할 수도 있잖아요.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했더니 뭐 주가도 안 오르고 뭐 돈이나 찾아가야겠어 할 수 있을 텐데 영구채는 그게 안 되죠. 네, 그 조건을 한번 다시 보면요. 첫 번째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방금 이프로님이 말씀하셨던 뭐 하다가 뭔가 투자를 했는데 뭔가 이게 전환사채란 건 기본적으로 영구채든 아니든 전환사채란 거는 일정한 여기 보시는 전환가액 넘어섰을 때 주가가 만약에 오른쪽 거 전환 가격이 27,400원인데 CJ CGV 이번 공모 전환사채가 만약에 CJ CGV 주가가 5만 원까지 뛰었으면 시장에 살려면 5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27,400원에 회사에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환사채의 매력인데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계속 주가가 빌빌해서 뭐 만 원, 2만 원 돼 있으면 이 전환사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프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내 채권 다시 니들 사가 요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보통 부르냐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풋 옵션. 풋 회사에 이제
자기 채권 미래 내는 풋 옵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풋 옵션이 있고 오른쪽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저 풋 옵션 콜 옵션은 누구 입장에서 볼 때 풋이고 콜입니까? 저기 저 써놓으신 게. 그 풋이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의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옛다 채권 갖고 돈 갖고 와라고 하면 그 풋이고 콜 입장에서는 회사가 먼저 판 거를 콜 갖고 와. 아 풋은 그럼 투자자가 갖고 있고 투자자의 권리 콜은 발행사가 갖고 발행사의 권리. 근데 여기 보시면 왼쪽은 풋 콜이 다 있고 오른쪽은 콜만 있는 풋이 이유. 있는 거면 내가 그냥 빌려준 돈 내가 원금 회수하겠다는 뜻이고 그렇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돈 빌렸다 에이 다시 돌려줘 하고 채권은 빵 발로 차버리는 거고 근데 이 영구채는 그게 있으면 영구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혼권인데 신랑이 갖고 있으면 콜옵션 신부가 갖고 있으면 이그젝트 정확합니다. 내가 지금 정확한 얘기를 얘기한 거야 지금. 정확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구채를 왜 영구채라고 부르느냐, 영구채 성격, 영구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MBTI가 단지 만기가 길다고 해서가 아니라 발행사의 선택에 의해서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채인데 풋옵션 즉 투자자의 의지에 따라서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 이거는 애초에 연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투자자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주는 즉 풋옵션이라는 게 없어야지 됩니다. 일단 영구채라는 조건이 성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아까 보실 때 왼쪽 HMM은 일반 전환사채고 풋 옵션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풋이 있으면 연구가 안 된다. CGB는 풋이 없고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콜. 네. 자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은 지금 제가 얼핏 또 보다 보니까 댓글창에 발행 조건이 너무 야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자율이 0.5%예요. CGB에. 야박하죠. 야 이거 무슨 만기 30년 300년 연장할 수 있으면서 0.5를 주면 와 이게 회사가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표면적인 조건이고 영구채는 일반적인 채권이나 전환사채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이 계속 붙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볼 텐데. 첫 번째 조건은 이자를 0.5%만 주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이자 상량 이른바 스텝업 계단 오르듯이 이자를 계속 기간이 지나면 올려준다는 건데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보라색. 자 올해 이제 이번 달에 발행하니까 2027년 7월까지 그러니까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는 진짜 0.5%만 줍니다. 이게 최초의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5년 차 넘어서 이제 2028년부터는 2.5%포인트를 가산해서 3%의 이자를 줍니다. 스텝업이 한번 되죠. 계단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또 매년 밑에 보면은 매 1년째 되는 날 계속 0.5%포인트씩 가산을 합니다. 그러면 3.5, 4, 4.5, 5 좀 계속 올라가고 아까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기를 연장은 할 수 있는데 만기 연장할 경우에도 계속 0.5%포인트씩 이자는 붙습니다. 더 가산. 그러니까 만약에 단순 조건은 이게 30년 1차 만기잖아요. 이게 그대로 30년까지 만약에 가면은 이게 이자율이 얼마가 됐냐면은 그러니까 스텝업 3% 됐다가 계속 0.5%포인트 붙으니까 그 이자가 한 15%, 17, 8% 되겠죠. 일단 30년 만기. 거기서 다시 또 30년 만기 하다 보면 이자가 거의 원금 50, 60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갈수록 이자가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좋은데 발행회사가 오히려 망하겠죠. 처음에는 되게 싼 값에 빌렸다가. 1차적으로 이런 스텝업 조건이 있고 그래서 또 두 번째 이제 조건이 생깁니다. 아까 보셨듯이 콜 옵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환사채는 풋과 콜이 있는데 영구채는 콜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CJ, CGB의 콜 옵션 또는 중도 상환 조건. 그러니까 주어가 회사입니다. 회사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후 각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날짜에 이 사채 전부에 대해서 일부 다르게 전부에 대해서 중도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팔았던 것을 다시 본인들이 이자 그때까지 원리금 이자 주고 걷어들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 말은 5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까 처음에 0.5 이자를 아주 찔끔 줬는데 네. 이자가 막 성큼성큼 네. 뭐 성큼성큼 이렇게 올라가서 무섭게 그렇죠. 올라가는데 네. 그럼 5년이 지나면 회사는 가만히 있으면 너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옛다 하고 다시 빚 갚을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서로 네. 이렇게 5년이 지난 시점으로 교차되는 네. 권리들이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 5년이라는 시점이 아까 최초로 스텝업 금리가 올라가는 2.5% 포인트를 가산해 줘야 되는 이자를 더 줘야 되는 시점이 그래도 회사한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5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1차 스텝업 시점이 올 때 예. 회사 입장에서는 금리를 이자를 더 줘야 할 때 그 채권을 전부 자기들이 그냥 상환해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요. 회사 입장 투자자는 이 권리가 없어요. 연구체에서는 투자자는 이 권리가 없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연구체는 연구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그냥 이 5년 만기로 0.5%의 이자만 주고 돈을 빌리 그런 거예요. 셈이네요. 이 자체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그냥 자체는. 쭉 가져가든 이자를 내면 쭉 가져갈 수 있지만 네. 이자 내가 그냥 갚고 5년 있다가 그냥 갚겠다 네네. 하면 그냥 갚을 수 있는 채권이네. 네. 0.5%에 조달해서.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채권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표를 보면 오늘 그래서 연구체에 연구 없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걸 보면 연구체가 그러면 우리가 영구적인 만기가 없는 채권이지만 언제 상환됐냐 그 원리금이 언제 상환됐냐 보면은 2017년 한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체라는 게 처음 발행된 게 한 2012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때 IFRS 도입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중도상한권 콜옵션 시점 시작한 비금융 기업들을 기준으로 보면 연구체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영구적인 채권이라고 하지만 71%가 콜옵션을 최초 행사할 시점에 다 갚아버립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구체에 연구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나머지는 21%는 스텝업 시작 전에 갚는데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CJ, CGV도 5년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금리도 오르면서 회사에게 콜옵션 행사할 시점도 주는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간을 맞추는데 이 21%가 그걸 맞추지 않은 조건으로 이제 발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금리를 더 부담해야 되기 직전에 상환을 해버린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92%는 이렇게 다 갚는다. 나머지 안 갚는 기타는 뭐냐. 이 기타는 정말 예외적으로 약간 어떤 정책 자금 지원 목적으로 뭐 산은이나 수취료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 연구체를 샀을 경우에는 이것과 관계없이 일단 뭐 가는 뭐 그런 조건이고 그래서 연구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연구체가 만기가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콜옵션의 행사 시점이 곧 만기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런 성격이고 그래서 CJ, CGV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발행을 하는 다음 주에 청약하는 이것도 실질적인 만기는 그냥 5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5년. 2027년 그 안에는 CJ, CGV는 어떤 뭐 거의 뭐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99% 상환할 거다. 상환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드렸 투자자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5년 만기 전환사채가 나왔을 때 그거 사는 거랑 비교할 때 그러면 그건 5년 만기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니까 돌려받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는 거랑 만기는 없지만 연구체로 나오면서 뭐 주식 전환도 중간에 할 수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 전환사채가 나은 건데 저 연구체가 발행된다는 건 좋은 점이 있다는 전환사채보다는 저게 이자 쿠폰이 좀 더 많나요? 연구체가? 그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평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죠? 회사의 신용도나 그 시장에서 인지도, 인기도, 뭐 수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뭘 하지만 핵심은 어쨌든 기본적인 속성이 또 전환사채라는 것이죠.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여기에 베팅을 하는 거,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것은 전환 가격 이상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보고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 설령 그렇게 못 오르더라도 내가 회사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풋옵션 권리는 없지만 연구체에서는 없지만 아까 보셨듯이 대부분의 90%가 넘는 회사들은 사실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100%라고 봐야 돼요. 나머지 일부 8% 아까 상환 안 한 건 정책금융이니까 일반 투자자들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사는 것은 만약에 생각한 것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들이 다 최초 그러니까 일정 기간 되면 콜옵션을 행사해서 원리금 갚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체이자 붙으니까. 알겠어. 원금 상환, 원금이 떼일 우려가 물론 이건 있죠. 사실 회사 망하면 뭐 원금 떼이죠. 주식도 회사 망하면 주식 조각 되듯이. 근데 그런 우려가 없으니까 아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연구체를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0점 그 내에 주가가 올라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가가 오르든지 아니면 5년이 있다 스텝업이 되기 전에 5년 있으면 회사가 갚을 가능성이 꽤 커지고 회사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갚더라면 어쨌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 상환하더라도 인질이 되는 거죠. 인질은 높은 금리는 받을 수 그래서 있다. 괜찮은 회사라면 5년짜리 전환사채나 5년짜리 아니 5년짜리가 아니라 만기는 없지만 비슷한 조건이 달린 연구채나 비슷해요. 그렇겠네. 비슷한데 맞습니다. 다만 CJCGV가 예를 들면 6년 후에 막 부도가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우리 연구체를 5년 후에 차환 발행해서 갚아주려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차환 발행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연체이자 물더라도 금리 높여줘야지. 높여주다가 그러다 회사 망하면 그럼 어떻게? 못 받는 거죠. 그럼 그런 리스크는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 얘기를 말씀드려 지금 그래서 CJCGV가 발행하는 요것도 CJCGV 역시도 계속 연구체를 발행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의 그 금리 스텝업 또는 본인들이 원리금을 먼저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 시점이 올 때 기존 걸 갚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행하는 이 공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도 CJCGV가 2020년에 발행했던 똑같은 조건의 신종자본조건 연구체에 최초 스텝업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 연체이자 물어야 되니까. 올해 10월이에요, 그게. 그래서 올해 10월에 오니까 이거를 발행해서 그거 갚고 이걸로 또 다른 거 하고 뭐 대신 CJCG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발행했던 거는 최초부터 금리가 4%대였어요. 그거보다는 지금 CJCG는 어떻게 보면 차환 발행을 낮게 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3호였고 이번에 0호였고 뭐 이런 뭐 특징이 있고 지금 옛날에는 그럼 4% 이자를 주다가 지금은 이자도 없습니다라는 이자 연구체를 시장에다 내놓는 이유는 그만큼 CJCGV가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 형편 좋아졌으니 우리도 4%까지 이자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뉘앙스도 있고 그게 또 이제 공모를 일단 한번 보는 거죠. 공모로 봐서 이제 기존 주주들이나 잘 모르는 개인들은 그냥 이 싼 이자라도 덥석 물지도 몰라. 꼭 그렇다기보다는 해보자 그 뜻이에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4% 이자 주기로 했던 거 발행한 게 언제라고요? 2020년이고 그건 3호 발행이고 코로나 한참일 때입니까? 그렇죠. 2020년 10월이 발행이니까 코로나 초창기죠. 알겠어요.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힘들 때. 그때는 사람이 다 입장이 바뀌면 금리도 달라지는 거지. 근데 또 이거를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아까 제가 첫 번째 거만 보여드렸어요. 요거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연구체에 붙어있는 콜옵션 조건 스텝업 시점에 콜옵션 시점을 맞춰서 스텝업 되기 전에 금리가 오르기 전에 자기들이 이자를 더 물어야 되기 전에 걷어들인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공모사채에 들어있는 조건인데 이번 CJCGV 들어있고 이거는 뭐 연구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공모전환사채도 들어갑니다. 뭐냐면 일과 별도로 이건 상관없이 발행일로부터 1개월 5년이 아니고 한 달 지나면 한 달이 한 게 바로 8월 달이에요. 다음 달 8월 21일 이후에 연속 15일 동안 CJCGV 발행회사의 주가가 전환가격이 27,000원의 130%를 초과할 경우 웃돌 경우 사채 전부에 대해서 중도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가 오르면 전환도 니들 맘대로 못하게 하고 우리가 못하게 다시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야. 저거 회사? 저거 회사?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전환사채가 이게 사실은 연구체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큰 게 마치 유상증자 참여하듯이 주식 전환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0.5%는 네. 그냥 안전 마진이고.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전환을 못 하고 그냥 30% 이상 오르는 상환돼 기간이 버리는 거잖아. 한 보름 이상 계속되면 네. 너희들이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 같으니 그거 못하게 우리가 그냥 너희 원금 주고 다시 사온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CJ CGV 요즘 형편 괜찮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CJB가 이번 공모 전환사채 전환가격이 정확하게 27,400원인데 이거의 130%라는 가격은 35,000원대예요. 그러니까 35,000원 바꾸면 35,000원짜리 시세 주가 35,000원짜리 주식을 이 전환사채 영구 전환사채를 가진 사람은 27,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는데 와 좋다 하는데 됐고 CJCB 우리 다시 갖고 싹 갖고 와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권리가 붙어는 있어요. 사실 있어요. 붙어 있는데 물론 진짜 이렇게만 붙어 놓으면 이건 사실 안 사죠. 사람들이 안 사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 또 있어요? 예. 네. 수면 조건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 보면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거 증권 신고서 같은 거 보면 다 나오는 표현들인데 워낙 내용이 많고 단어들이 불천절해서 발행회사 그러니까 CJB가 중도상환 조건은 충족된다면 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처럼 CJCB 주가가 한 35,000원 정도 갈 때 그러니까 전환 가격이 130%가 넘는 날이 15영업일 그러니까 3주 지속될 때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상황이야. 한마디로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는 전부 이 중도 상환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보라색 공고를 해라. 먼저. 1차 공고를 해라. 1차 공고 지나서 1주 지나면 다시 동일하게 2차 공고를 해라. 두 번 공고를 두 번 공고를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 공고를 합니다. 일주일 뒤에 2차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콜옵션 행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할 수 있는 주가가 너무 뛰어서 전환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상환을 할 수 있는데 2주의 시간을 주는 거고 사전 예고를 하니까 그 사이에 전환할 사람들 전환하세요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2주 뒤에 봅시다 그러잖아요. 딱 그 얘기인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 1차 공고일과 중도 상환권 행사일 사이 중도 상환권 행사일이란 것은 회사가 CJCGB 콜옵션으로 다시 싹 갖고 와라는 건 실제 액션에 들어가는 그 날짜 사이에 2주가 있잖아요. 그 2주 사이에 사채권자 그러니까 투자자의 전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즉 투자자들이 내 거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전환 청구권이 발행회사의 중도 상환권 즉 콜옵션보다는 우선한다라는 조건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거 안 들어가면 이거는 불안전 판매고 사기. 그런데 굳이 저런 까다로운 조건을 그러니까 투자자가 전환하고 싶으면 주식 전환이 2주간 가능한 거니까 너희들 주식 전환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시 사갈 거야. 빨리 전환해. 그러면 우리 회장님 집은 자꾸 떨어져서 안 돼. 가져와. 라고 하려고 붙여놓은 거라면 짝술 못 됐네 싶지만 왜 붙였는지는 이해는 되는데 투자자들한테 2주간의 기간까지 주면서 얼마든지 주식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회도 주는 이 조건을 굳이 CJ는 왜 붙였을까요? 저거 CJ에서 붙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감독원에서 저런 조건을 하려면 반드시 공지를 2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닐까? 공지 2주가 아니라 공지 2주는 뭐 규정할 수 있는데 공지 2주를 하는 바람에 전환할 사람은 전환도 하잖아요. 어차피 하는데. 근데 전환 못하게 다시 회수하는 그 콜옵션 조건을 왜 굳이 왜 달았냐 CGV가. 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지금 뭐 그 채팅창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얼핏 봤을 때 이렇게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이건 참고로 바로 주식이 들어오지는 않고 묶어서 이렇게 15일 뭐 단위 이렇게 묶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점은 그러니까 행사하는 내가 전환청구를 행사하면 그 날 바로
그 주식으로 계좌로 꽂히는 건 아니라는 점 먼저 그 사이에 다시 그러면 주가 변동성도 있는 거죠. 예. 모든 전환사채 공모는 그렇게 전환하는 됩니다. 날 바로 주식을 받아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전환은 됐다고 권리는 인정되지만 실제 주식 들어오는 건 15일 후 15일씩 이제 묶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그러면 또 이거 왜 그거는 그런 식 이상하게 하지라고 생각. 근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환사채를 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예. 기존에 이미 주주들도 있잖아요. 예. 이 주주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 예고를 해줘야죠. 다음 달 15일에 전환 청구권 행사로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은 9주간에 신주가 발행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면 희석이 되잖아요. 희석이 될 수 있으니 대비하시오라는 예고는 또 해야 되거든요. 바로바로 계좌에 꽂줄 수는 없는 거죠. 네. 뭐 여러 실무적인 그런 뭐 절차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함부로 주식 전환하기도 쉽지는 않다. 뭐 할 수는 있는데 뭐 본인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서 전환 신청을 하면 되는데 하더라도 당일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최대 한 2주에서 4주 이렇게 한 달 정도는 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네. 주가 변동성이 또 있을 수도 있는. 뭐 공매도 먼저 알겠죠. 해놓으면 되죠. 그건 전환 알겠죠. 신청하는 날 공매도 같이 하고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 예예.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공지도 다 할 건데. 고맙습니다. 난 지금 박수기 기자가 답을 몰라서 돌아간 줄 알았어. 대충 넘어가는 것 같길래 이걸 봐드릴까 물어볼까 하다가 아니야. 표정 지금 살피고 있잖아. 아니야, 우리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모른다 싶으면 넘어가자. 아니 뭐 안 봐주시는 것 같은데. 네. 영구채를 발행하면 아까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채지만 자본성을 인정받아서 예. 자금을 조달하면서 또 한편으로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는 효과 때문에 많이 발행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뭐 회계적인 원리나 개념상으로는 그렇지만 예. 현실에서는 좀 이론과 현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영구채 발행한 기업들 중에서 30%는 오히려 발행 전보다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기업평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네. 영구채라는 것은 자본 확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하지만 자본을 확충했는데 왜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냐. 예. 이거는 영구채 여러 가지 조건은 아까 봤던 실질적으로는 영구채 연구가 없더라. 조기 상환이라든지 이자 스텝업도 있고 그 밖에 이자 누적적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조건들을 감안하니까 니들이 그렇게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신평사들은 자본성을 인정 못 해주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거나 회계적으로는 유지하거나 자본이지만 사실상 빚낸 거나 예, 마찬가지다라고 그게 평가한다. 우리나라 신용평가 회사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을 보고 이렇게 이제 신용평가를 하겠다, 반영하겠다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제 그러면 요런 우리가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CGB가 만약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예. 콜옵션을 행사하겠다. 예. 싹 걷어들이겠다. 다만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예.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요? 전환하겠죠 다. 100이면 100 다 전환하죠. 예, 그죠? 예. 전환 안 하면 0.5% 이자만 받고 예. 돌려줘야 되는 거고 전환을 하면 안전자리에서 130% 그러니까 전환 가격의 130%를 3주 연속으로 올라가야지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자리에서 30%의 수익률을 먹는 거잖아요. 픽스 30%의 그 수익률을 픽스할 것이냐 아니면 0.5% 이자를 받을 것이냐 이거는 1초도 고민할 이유가 그렇죠. 없으니까 예. 다 전환을 해요. 일단 그러면 영구 전환사채의 채권을 주식으로 다 전환해 버리면 그때는 신용평가사들도 토를 못 달 정도의 완벽한 자본이 되는 것이니까 유상증자 한 셈과 똑같죠. 유상증자 그렇죠.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이유로 이제 이러한 액션들을 하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알겠어요. 주가가 오르면 빨리 전환들 하시라고. 하시라고. 하라고 자, 하는 거다. 전환하시면 가져갑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이거 한 거란 거예요? 네네. 저 채팅창에도 그렇게 있던데 우 선생님이 상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자 입장에서 전환사채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30%로 하는 거죠. 계속 이게 주가가 예를 들면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30% 정도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는 회사가
상환할 테니까 빨리 전환하세요. 여기 예를 들면 전환으로 50% 100%는 먹는 건 없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네. 저런 규정이 없으면 전환을 끝까지 안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불편하고. 그렇지. 우리 사실상 부채 같은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전환을 하면 완전히 자본이 되니까. 전환을 시켜드리는 게 우리도 좋은데 그럼 처음부터 너희들 유상증자하지라고 하면 그거는 실권 날 테니까 불안하고. 네. 그러니 일단 채권으로는 팔았는데 주식으로 얼른 전환을 하시면 제일 좋겠으나.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차액을 많이 먹고 주식으로 전환하시면 너 차 안 하니까. 우리는 분위기 좋으면 안 할 거 우리는 아니에요. 너무 주식을 싸게 판 셈이 되니까 그것도 싫고. 그렇지. 야, 그리고 이제 머리 그런 거죠. 좋다. 그러니까 이 CJ CGV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 CJ CGV가 이번 연구 전환세 때 왜 발행했느냐? 예전에 발행했던 걸 리볼빙 하려고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회사에 돈이 없어서 발행을 했는데 주가 올랐다고 우리가 콜옵션 행사에서 싹 걷어들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돈이 있으면 애초에 이걸 발행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공포탄이에요. 공포탄에 빨리 전환하시오. 그 다음에 팔고 말고 더 뭐 30% 이상 더 먹는지 안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우리는 빨리 이거 사실 우리가 자본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우리도 좀 찜찜해. 그러니까 빨리 텁시다 서로 계산할 거 라는 어떤 그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업사이드는 당신들이 알아서 가져가시고. 그렇죠. 뭐 주식을 전환했다고 해서 당장 파는 거 아니에요. 뭐 더 가져가시는 다만 분들은 주가가 적당히 올리면 빨리빨리 하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디서 돈 빌려서 확 회수한다.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돈은 없다. 그것도 공포탄이네. 연구도 없고. 실탄도 없고. 야 재밌네. 콜옵션에 콜도 없고. 약간 투자자하고 회사하고 무슨 머리 싸움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야, 가끔씩 그런데 정교하게 만들어놨네. 이런 콜옵션은 사실 이제 연구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모 전환사채 콜옵션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현대 로템이라든지 HMA 이런 데들이 전환사채 발행하고 난 뒤에 똑같은 이런 조건들 속에서 발행하고 1개월 뭐 몇 달 지나니까 전환 가격 130% 또는 150% 올랐어요. 그래서 콜옵션 행사하겠다 하니까 투자자들이 다 전환 99% 다 전환했어요. 1%는 전환 안 했어요. 그거는 이런 분들은 이제 바빠셔가지고 일정을 까먹으셨겠죠. 그럼 그러고 나서 15일이나 20일 후에 주식이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내리면 물린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그거는 어떻게?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환 신청을 한 그날 어딘가 증권사에서 그 CJ CGV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쳐놓고 그 주식 언제 갚을 건데? 나중에 전환 신청했으니까 받잖아. 20일 후에. 그러면 파는 가격이 픽스되니까 그날 주가에서 내 수익을 정확히 픽스할 수 있는데. 야, 맞는 말이다. 아니 그거 뭐 그냥 선수들끼리는 태극 일장입니다. 태극 일장. 공매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생각하는 거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안 되나 본데? 되겠죠. 아니 얘기 좀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이거 설명하는데 이 생각하다가 자세히 못 들었어요. 박수익 기자도 언더스탠딩이 본인 말고 대안이 없다는 거 알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하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럽다 서러워. 근데 또 요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발행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또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는 이런 측면도 있긴 하더라고요. 경영권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일단 이 행위 자체가.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만약 제3자 배정을 한다.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고. 근데 이건 쭉 뿌려지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면 유상증자 안 하고 일단 자본 확장이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전환은 되잖아요. 전환되더라도 일단 단일 주주가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또 뭐 이거는 세법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배당 뭐 이런 거 달리 이런 연구체에 들어가는 거는 약간 송금 삽입돼 가지고 법인세 절세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있고. 우리 채팅창에서 SYK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주가가 올라가면 전환가는 25,000원인데 주가가 35,000원이 되면 주가보다 싸게 주식을 판 셈이 돼서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빨리 전환하시라고 해야 되는 이유도 또 있다. 야, 되게 정확한 얘기인 것 같은데. SYK님은
왜 들어오셨습니까? 저런 분들이 계셔야 또 이게 저건 진짜 맞는 얘기. 어디 2% 오늘 또 몇 개 틀리나 보자. 야.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공매도 들어온 것도 전환사채를 9천억 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환 물량 때문에 공매도가 들어오고 했다고. 그럼요. 10이나 BW 발행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가 잘 못 가요. 큰 재료가 있지 않으면. 그러네요. 이게 재무제표도 망가질 수가 있구나. 내리면 리픽싱 뭐. 야, 재밌네요. 네. 또 우리가 뭘 알아도 연구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알게 그러면 이번에 CJ CGV가 이거 이제 연구체 사려 하고 나오면 사는 게 좋은지 안 사는 게 좋은지는 앞으로 CJ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데 그럴 거면 주식을 사지라고 하면 아래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지만 이거는 저거는 0.5% 5년 내 0.5% CJ CGV가 망하지 않으면 바닥은 막아주니까 뭐 미약하지만 이자 좀 받고 이자 받다가 망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차피 얘들이 원리금 상환해 줄 테고. 그럼 CJ CGV 주식을 사는 분은 왜 삽니까? 저걸 사면 되는데. 전환가액 있는데. 주식보다 저게 나쁜 건 또 뭐예요? 언제든지 오르면 전환할 수 있고 전환하면 주식이랑 똑같아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상 연구체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근데 맞습니다. 지금 형식이 당장 채권 형식이랄 뿐이지. 바닥을 막아준다는 것 뿐이지 사실상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그런 기분인데요. 네. 그렇죠. 절차상 좀 실제 투자자가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전환사채 발행하기 전에는 이게 발표한 게 언제나 5월인가? 그 전에는 뭐 이런 또 뭐 이런 전환사를 발행할까라고 예측은 가능했겠지만 또 이런 세부적인 조건 이런 게 또 안 나왔으니까 또 뭐 그때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요즘 얼른 저 주식 팔고 괜찮겠네요. 주식 이거. 팔고 나 연구체 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파는 분들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고 그래서 CJ CGV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이에요. 주주 우선 공모라는 것은 구주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일이 6월 15일인가 그런데 6월 15일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에 대해서 후순위를 일반 청약자들이 하니까 기존 주주분들 중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뭐 있는 거 정리하고 이걸로 갈까 이런 분들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6월 15일은 이미 지났으니까 정리해야 하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같은 거라면. 전환가액이 얼마? 27,400원. 지금 주가가 21,000원이거든요. 22,000원이니까 그 사이에 주가가 형성되면 애매하겠네요. 그러면 그냥 주식 들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거는 사실 유상증자도 그렇지만 전환사채들은 또 청약 때의 어떤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근데 전환 가격은 뭐가 좋은 게 딱히 없네. 근데 전환 가격은 제가 정확하진 않아서 그거는 또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채권, 그러니까 채권과 자본의 성격,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있는 것 중에서 영구채, 그러니까 사실 채권인데 자본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고 처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주식인데 채권 같은 빛으로 인정하는 게 상환 전환 우선주. 상환이란 여기서 전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전환이라는 것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뜻이고 똑같은 주식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 안에서 주식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상환이라는 얘기는 원리금을 상환해 달라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게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하면 주라고 붙으면 주식이고 주식은 보통 우선주도 일단은 자본인데 상환 전환 우선주는 말 그대로 상환이라는 권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자본으로 봐야 될지 부채로 봐야 될지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상환 전환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인데 상환에 관한 상황에서 상환 조건을 보면 대상 회사의 주주가 뭐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대상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주당 상환가액은 뭐 연복리 이자 얼마를 적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조건들이 나옵니다. 이런 조건들이 나온다는 뜻은
어떤 이 회사의 그러니까 이 주식의 원리금을 갚는 액션을 취하는 주체 또는 이것의 만기를 결정하는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투자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좀 불안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가 투자금 환불 요구권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뭐 어떤 일정한 뭐 전부를 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예, 거기에 그런 게 뭐 오늘 투자했는데 내일 상환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예. 보시면 이것도 역시 뭐 발행일로부터 뭐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서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일단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이게 언제 상환이 될지 모르는. 다시 상환 말해서 요구가 들어올지 회사가 모르는. 예, 원리금을 갚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온전히 이거는 자본으로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부채로 아까 영구채와는 이제 별개의 그런 유상증자를 하긴 했는데 네. 이거 환불해 달라고 할 수 있다. 네. 그게 뭐 투자. 그런데 그럼 최근 몇 년간 네. 그 이른바 벤처 캐피탈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다 이걸로 투자합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 주식은 당장 취득은 하고 돈은 줬는데 그럼 유상증자하고 당연히 투자 같은데 뺏을 수 있어. 이 조건이 상환 전환 우선주로 그래서 다시 환불해줘가 가능한 거. 그런데 돈 빌려준 거지 뭐. 그렇죠. 그 돈 빌려주고 필요하면 전환, 그러니까 보통주로 바꿀 수 있고 또는 상환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투자 받는 회사가 을이라는. 그렇죠. 예, 그렇죠. 돈 빌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자본주의 수달 중에서 이 방법을 그냥 써야지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만 이제 더 말씀드리면, 예. 그렇다고 모든 상환 전환 우선주가 또 다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는 상환권이 있고 전환권이 있고, 그래서 네. 상환 전환 우선주인데 네. 상환권을 좀 전에 봤던 것은 투자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언제 이게 주식 발행했는데 언제 원리금 갚는 걸로 돌변할지 모르니까 온전히 부채를 자본을 못 잡는데,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을 보면 네. 맨 위에 발행사가 상환권을 보유한다. 발행사가 하나건설이에요. 발행사가 보유한다. 발행사가 보유한다는 것은 아까 영구채와 똑같은 개념이죠. 예. 너희가 주당 10,000원에 투자했는데 우리가 그냥 그 돈 10,000원 돌려줄게, 다시 투자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회사가 권리가 있다. 상환권이 있다고요? 그냥 예. 발로 차버리는, 회사가 차버릴 수 있다? 그럼 그렇죠. 원금만 받고 떨어져라. 투자자는 원리금 소정의 그 조건을 보면 이제 이자를 줘야 되는 조건은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가 먼저 그냥 걷어들이거나 뭐 이렇게 정리해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이거는 또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지니까. 근데 본인들이 왜 저걸 하지? 아니 그거야 발행사 입장에서는 좋은데 돈 좋죠. 좋죠.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은 아쉽지만 나중에 우리 넉넉해지면 투자 안 받은 걸로 치고 그냥 원금만 보고 돌려줄 때 보내는 거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좋은데 주식도 돌려주고. 저걸 투자하는 사람이 왜 투자하냐는 겁니다. 언제든지 원금만 받고 쫓겨날 수 있는 거. 팽당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팽당할 수 있는데 이걸 왜 투자하느냐. 그래서 이런 조건이 또 붙는 거죠. 이게 다 신종 자본증권이라 하는 것들이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한데 붙은 조건. 마지막 어렵게 만들었네. 예, 마지막 PPT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까 봤던 그 연속성인데 당사라는 것은 하나건설이었죠. 하나건설의 최대 주주인 주하나가 상한우선주의 발행과 관련해서 투자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 이행 담보를 제공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무슨 말이에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환권은 우리가 가질게, 다만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어떤 정산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담보를 제공하고 책임을 지겠다. 누가 모회사가. 이제 이행을 받은 늘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고 돌아가는 건데 주식회사 레코는 조금 전에 조건이 이자 높습니까? 조금 전에 이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할 때 이자가 엄청 높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럼 레코는 뭘 바라고 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꽤 되는 거 아니에요? 한화생명 주식을 주니까 떼일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 같긴 한데. 이 복리 5%?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주당 연복리 5%네. 주당 상한 가액이 있고 상한 가액이 본인들의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 몇 %의 뭐 이익을 거둘 수 있다든지 또는 전환했을 때의 또 어떤
그 우선주를 전환했을 때 우선주 한 주당 뭐 보통주를 뭐 8주로 전환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판단이 있으니까 사실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이 조건에서 특이한 거는 이제 상한권이라는 거를 투자자가 가지면 이게 자본으로 보기 애매한데 발행사가 가지니까 자본으로 볼 수는 있고 그러면 이러한 조건은 필시 투자자에게 불리한데 그래서 그 불리함을 또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대주주가 일종의 보증을 쓴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 보증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보증이 매력적인 건 아니라 아마 이자가 굳이 매력적이면 들어올 수는 있겠네요. 네, 네. 얘는 다른 그러니까 한화건설 사례는 아닌데 IHQ 여기에서의 우선 상환 전환 우선주에서는 연복리 5% 상환할 때 금리 조건이 있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그 5% 좀 전에 한화가 한 건 한화 회사채보다 더 이자가 그럼 높은 거냐? 아 그거는 제가 봐야 되겠네요. 아 우리가 모르는 질문 답 못하는 거 하나 물어봤네. 아니 아는데 이제 귀찮은 거야. 그래 나 몰라 파악 못했다. 귀찮. 설명하려면 긴데 뭐 하여튼 다음에 올게.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박수익 기자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걸 아는 분입니다. 야, 근데 오늘 거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네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구체와 자본의 성격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구채와 상한전환 우선주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해괴망측한 되게 많은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좀 대략 한 이 정도로 한번 알아보자. 최근에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같은 주식 같은 채권 이런 신종 하이브리드 신종 자본 증권이라는 게 발행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사실 뭐 리스트를 좀 가지고는 왔는데 엄청 많습니다. 뭐 CJ, CGV를 필두로 그룹사 보면 CJ나 SK 쪽이 많이 발행을 하고. 또 업종별로 보면 또 항공이나 뭐 유통, 철강 뭔가 돈이 초기에 뭐 설비할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신용 등급별로 보면은 한 트리플 B나 싱글 A 정도의 애매한 그러니까 자금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회사채 찍기 애매한 애매한 기업들이 또 발행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회사 입장에서 이걸 통해서 발행을 자금을 조달해야 될 것이고 투자자는 뭐 엄청나게 안정적인 투자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또 불안한 투자처도 아니고 그런 적절한 어떤 시장에서의 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 기자님은 이제 나중에 언더스탠딩이 자금 조달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많이 배웠습니까? 네,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걸로. 항상 저런 거 볼 때도 나중에 나 투자할 때 그런 거 저런 거 해야 되겠다. 투자자 마인드로 이걸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난 다음에 돈 필요할 때니까 저런 조건 붙여야지. 뭐 그런 조달자 마음인 분들도 있고. 조달자 마음으로.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참 오랜 시간 3프로TV와 함께하면서 좋은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배워가는 것의 가치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실현하고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위즈덤 칼리지가 가치 성장 캠페인을 이제 시작합니다. 가치 성장 캠페인이라는 건요, 수강생 한 분당 교육 소외계층 한 분에게 위즈덤 칼리지 강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1:1 매칭 교육 기부 캠페인이고요.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 수만큼 강의를 제공하면서 그 누구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저희들과 수강생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교육 기부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고요. 그리고 저희는 7시 45분에 다시 옵니다.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뭐 재밌는 거겠죠? 오늘 김상훈 기자, 장순원 기자가 총출동해서 맞아, 오랜만에 또 취재한 내용이 좀 있으시군요. 열심히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왜 취재를 당일에? 지금 바쁩니다 지금.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